안녕하세요. 드라이브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김희태 매니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인버터, PLC, HMI 등 자동화 제품을 통합한 토털 솔루션인 드라이브 판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느 분야에 적용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또한 장점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로는 자동화기기 소개, 개통 적용 예, 저압 인버터인 LV 드라이브 판넬에 이어 마지막으로 고압 인버터인 MV 드라이브 판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화 기기의 대표적인 제품들입니다. 처음에 인버터가 있는데요. LV는 로우 볼티지라고 해서 저압 인버터, 그 다음에 MV 드라이브는 미디움 볼티지라고 해서 고압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이 저압 인버터나 고압 인버터 모두 삼상 유도전동기를 제어하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최근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서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이 강화되다 보니까 에너지 절감을 목적으로 인버터 사용이 보편화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PLC입니다. 제어반 내에 릴레이, 타이머, 카운터 등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를 가상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제어 장치입니다. 다음은 HMI입니다. 설비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모니터링하고 터치 동작으로 간편하게 직접 제어까지 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서브 시스템이 있는데 모터의 속도 제어를 하는 면에서는 LV, MV 드라이브와 동일하지만 고성능 벡터 제어, 고정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형 로봇이나 첨단 설비에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구분하여 설명드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제품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모터를 제어해주는 인버터, 그 다음에 주변 센서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PLC에서는 최적 제어를 하기 위한 여러 연산과 시퀀스 처리 과정을 거쳐서 인버터의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처리 과정을 통합 모니터링 하기 위한 HMI가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판넬로 통합하고 표준화하면 고객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하나의 판넬로 통합한 그런 드라이브 판넬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제 인버터 제어에 대해서 장점을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 한번 잠깐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래프가 있는데요. 좌측에 댐퍼 제어, 그다음에 밸브 제어, 이런 팬펌프 부하에 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댐퍼나 밸브 제어를 하는 모습에 우측에 인버터 제어를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된 그런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라색 면적을 보시게 되면 이게 소비 전력인데요. 유량이나 풍량이 절반으로 줄었을 때 얼마나 소비 전력이 줄어드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버터 제어를 하게 되면 이 소비 전력 면적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판넬에서 인버터 제어를 하면서 팬펌프 부하에 많이 적용을 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개통 적용 예입니다. 기존 개통에 어떻게 설치하고 적용할지 일반적인 회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플랜트의 경우에 한전에서 오는 22.9kV가 있어요. 이거를 공장에서는 바로 쓸 수 없기 때문에 6600V나 3300V 이렇게 전압을 다운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변압을 하게 되고요. 물론 6600이나 3300V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현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LV 드라이브 판넬이기 때문에 우선 2차 변압을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2차 변압을 하게 되면요. 440V의 전압으로 이렇게 다운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 440V를 현장에 어디에 적용을 하냐?
뭐 냉난방이나 조명 같은 그런 단상 220V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직접 삼상 유도전동기 모터를 사용하는 그런 설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삼상 유도전동기를 사용하는 그런 설비에 중간에 LV 드라이브 판넬을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손쉽게 편리하게 모터 제어를 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MCC 판넬이 있어요. 이 MCC 판넬의 기존 설비를 그대로 유지하고 간단하게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전 페이지가 뭐 LV 드라이브 판넬이라면 여기에서는 MV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6600V나 3300V의 전압으로 가동되는 고압 모터, 현장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기동 전류가 크기 때문에 오토TR 또는 리액터 기동을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MV 드라이브 시스템 판넬, 이 고압 인버터 판넬을 적용을 하게 되면 모터의 그 정밀 제어는 물론이고 기존의 리액터 기동이나 오토TR 기동 이거를 바이패스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LV 드라이브 판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사진, 판넬 사진은 컴팩트형, 컴팩트 고급형, 플랜트형 이렇게 세 개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컴팩트 고급형은 기존 컴팩트형에서 PLC나 HMI를 추가한 그런 고급 형태가 되겠습니다. 플랜트형은 일반 전기실, 공장 내 전기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판넬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런 판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LV 드라이브 판넬에 대한 그런 특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뭐 사용이 편리하고 유지 보수가 뭐 용이한 휴먼 인터페이스 설계, 그 다음에 전원 측 고주파 감소를 위한 AC 리액터 기본 장착, 후에 뭐 DVDT 필터나 하모닉 필터, 이런 사인웨이브 필터, 이런 필터류들도 옵션으로 적용이 가능한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운전 조건에 만족하는 표준 시퀀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굉장히 간편해졌어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벡터 시스템, 뭐 중대용량, 에너지 절감형, 어떤 부하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밑에 적용 분야를 보시면 팬이나 펌프 부하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철강이나 뭐 연선기, 그 다음에 크레인, 엘리베이터, 고정밀도를 가진 그런 하이토크 특성 이런 거에도 많이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판넬에 쓰여지는 인버터 종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LS 일렉트릭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인데요. 세로축을 보시게 되면 위로 올라갈수록 고성능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축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용량이 커지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LV 드라이브 판넬에 주로 적용하는 그런 제품 라인업입니다. 제일 밑에 파란색 보시면 S백이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이 S백 시리즈는 일반적인 뭐 스탠다드 인버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가운데 H백 시리즈는 HVAC, 그러니까 공조, 팬이나 펌프 이런 용도에 사용하는 그런 인버터. 그 다음에 위에 IS7 시리즈 인버터가 있는데요. 이 IS7은 범용 인버터 중에서는 가장 프리미엄급인, 가장 성능이 좋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드라이브 판넬의 내부 구성입니다. 가운데가 전면부가 되겠고요. 오른쪽 부분이 이제 후면부, 뒤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전면부에 판넬이 기본이 되는 LV 드라이브가 화살표와 같이 설치되어 있고요. 각종 제어를 위한 마그네틱 컨택터, 릴레이 등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뒤쪽을 보시면 위쪽에 서지 전압으로부터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지 필터, 그 다음에 중간에 노이즈 차단을 위한 EMI 필터, 밑부분에
고주파를 저감해서 전력 품질을 높이기 위한 AC 리액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시면 표준화된 기기 배치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기기의 원활한 시험 및 변경 작업이 용이하고요. 케이블 접속도 용이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급형으로 PLC와 HMI를 내장할 수 있는데요. HMI 모니터를 통해서 고객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PLC로 광범위한 I/O 확장 등 현장 운전 조건에 유연하게 전용화 대응이 가능합니다. 위에 PLC를 보시면 XBM 고급형 기본 유닛이 장착되어 있고요. HMI는 EXP60 시리즈 화면이 좀 커요. 10.2인치인 TFT LCD를 적용한 와이드 타입인 HMI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HMI는 모니터링, 운전 제어, 파라미터 변경, 히스토리 이런 화면들을 다 꾸며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객이 보시기에 상당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LV 드라이브 판넬이 어느 현장에 적용되어 있는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학회사인데요. 노후화된 약 1,500여 대의 드라이브 판넬을 순차적으로 교체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외암 사이즈를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파워 케이블 가열 시 변색되는 서멀 캡을 그렇게 사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제철 회사입니다. 각 공장의 생산 라인에 수많은 유압펌프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설비 합리화를 목적으로 드라이브 판넬을 시범 적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기존에는 MC로 단순 온오프 제어를 했는데 전력 손실 및 기계적 충격이 많이 있었어요. 이로 인해서 설비 수명도 저하됐고요. 이거를 인버터 판넬, LV 드라이브 판넬을 이용해서 전력 절감을 한 60% 이상 절감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유사입니다. 절연이나 내연, 내구성을 강화한 그런 케이블을 적용한 사례가 되겠고요. 외부 서지 유입 방지를 하기 위해서 서지 보호기를 사용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에는 MCC 판넬 전원을 직결하기 위해서 부스바 형태로 이런 열반형 외암 구조를 전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압 인버터, 즉 LV 드라이브 판넬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파트인 고압 인버터, MV 드라이브 판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내부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변압기부, 마스터 제어부, 셀 드라이브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변압기부는 6600V 입력을 받아서 각 셀에 635V의 저압 AC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셀 드라이브 부는 저압 인버터라고 하는 그런 셀이 있어요. 이 셀이 여러 개 직렬로 연결돼서 고압을 만들어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셀 드라이브가 모터를 기동하는 그런 메인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 셀 드라이브 부와 변압기 부를 통합해서 컨트롤 해주는 그런 가운데 마스터 제어부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게 되면 입력파형, 좌측에 입력파형이 있고요. 우측에 출력파형이 있게 되는데 입력파형 같은 경우는 다권선 위상차 변압기를 적용을 해서 사인웨이브와 거의 흡사한, 그래서 전력 품질이 상당히 좋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주파를 획기적으로 저감을 했고요. THD 5% 이내를 실현을 했습니다. 또한 별도 고주파를 저감하기 위한 그런 필터들이 필요 없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력 같은 경우도 사인웨이브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전력 품질이 상당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셀에서 전압을 적층하는 형태이고요. 멀티레벨 PWM, 그 다음에 고주파 저감, 별도 사인 필터가 필요 없으며 배선거리의 제한에서 되게 자유로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뭐 산업 플랜트 SOC 시스템을 위한 최적의 MV 드라이브 솔루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MV 드라이브 판넬의 네 가지 특징을 함축적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우측에 에너지 세이빙, 이건 기본이 되겠죠. 이 기본이 되는 에너지 세이빙에 더해서 오늘 특별히 좀 강조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뢰성, 그 다음에 사용자 편의성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커스터마이징인데요. 네 가지 사례를 조금 함축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네 가지 사례를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LS 일렉트릭에서는 고객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과 같이 한 차원 높은 대응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인버터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반 상용 전원에서 인버터로 절체를 한다거나 인버터 사용해서 상용 전원을 절체를 하는 그런 동기 절체가 있습니다. 모터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동기 절체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거는 주요 설비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WXP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이 있겠습니다. 현장에 HMI 화면이 있긴 하지만 사무실하고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근데 그 떨어져 있는 거리를 원격에서 현장에 있는 HMI 화면과 동일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내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깔려 있으면 어디서든, 전국 어디서든, 뭐 해외 어디서든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실이 좀 협소하거나 아니면은 내부 발열 문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때는 외부에 변압기를 뺄 수가 있어요. 유입식 변압기라고 해서 외부에 설치를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내부 공간이 협소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 하우스라고 하는 별도의 그런 건축물을 지어서 거기에 전기실을 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뢰성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년 말 기준으로 한 600여 대의 그런 납품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국내 350대, 해외에 뭐 250대 정도 이렇게 납품 사례가 있습니다. 분야를 보시게 되면 팬이나 펌프, 팬이 41%, 펌프가 한 37% 정도 그렇게 상당히 높죠. 다른 부하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단순히 판매 대수로만 보면은 해외 유명 제작사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LS 일렉트릭에서 MV 드라이브 사업을 시작한 지 약 12년 정도 됐고요. 다소 길지 않죠. 다소 길지 않다는 점. 그 다음에 또한 해마다 판매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신뢰성을 어느 정도 검증받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신뢰성 시험 항목이 있어요. 이 신뢰성 시험 항목을 보시게 되면 주요 부품은 뭐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런 뭐 탑 레벨에 있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IGBT라든지 캐패시터, 그 다음에 뭐 SCR 다이오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명 메이커에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 과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험 항목이 한 200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통과해야지 그 공장에서 이렇게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서티가 있어요. 규격 인증이 있는데 전 모델에 대해서 CE 인증을 취득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부하 시험 장치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5메가에 해당되는 부하 시험 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한 1000kW의 모터가 부하 시험 장치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개발 시험부터 단위 셀 시험, 시스템 시험을 부하까지 다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 대해서는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적용 사례인데요. 크게 MV 드라이브 판넬에서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키워드만 골라서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로는 열악한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화학회사나 동제련 회사, 제철 회사 등이 있겠는데요. 부식성 가스, 그다음에 도전성 분진, 순간정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있어요. 이런 가혹한 조건 중에서 인버터를 적용했을 때 그 내구성을 견디느냐. 저희 인버터가 조금 진화를 거듭해서 많이 내구성을 보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연속 운전이 필요한 주요 설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에 BFP, 보일러 피드워터 펌프라는 그런 설비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그 펌프가 꺼지면 발전 설비가 완전히 죽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설비라서 중간에 꺼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순단 동기절체, 아까 동기절체 기능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무순단 동기절체 및 바이패스 회로를 구성을 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신뢰성을 그렇게 검증받은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간 총 8호기까지 있었는데요. 4호기에 저희가 MV 드라이브 판넬을 적용을 해서 연간 한 15억 정도의 그런 에너지 세이빙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시뮬레이션 사전 검증인데요. 현장에 적용해서 검증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뭔가 고차원적인 고정밀 제어가 필요한 그런 설비라면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연구소에서 가속 시간이 10초 이내로 돼야 되는 그런 설비라서 가속 시간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현장에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품 최대 용량입니다. 터키의 보조바 프로젝트인데요. 호수에 물을 끌어올려서 고지대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설비였습니다. 표준품 최대 용량인 6600V에 7500 kVA 이 인버터를 적용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워낙에 시퀀스가 복잡하다 보니 MMT 기능, 멀티모터 트랜스퍼 기능을 사용한 그런 사례도 되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에너지 절감입니다. 캄보디아의 시멘트 회사인데요. 여기에는 캄보디아가 워낙에 전기요금이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킬로와트아워당 380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있어서 그거를 투자비를 6개월 안에 회수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시험 설비입니다. 시험 설비가 뭐냐면 풍동 시험 설비, 그 전력연구원의 풍동 시험 설비나 해양 플랜트 연구소의 공학 수조 설비, 이런 설비들은 고정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시험 설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상의 블레이드라든지 최대 수심 300m 심해 환경을 구성하는 그런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하기 위해서 고정밀 제어를 위한 벡터 컨트롤, 벡터 제어를 저희가 시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LV 드라이브 판넬과 MV 드라이브 판넬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언제든지 저희가 지금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내용은 소개해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저희가 찾아뵙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이브 시스템에 대한 그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